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본장이 끝난 지금 마이너스 12%의 하락을 보여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천싹을 깨고 내려가면서 14%라는 말도 안 되는 하락을 이어나갔어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걱정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심지어 최근에 주식을 시작하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패닉셀을 던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그런데 제가 조금이라도 증시시장에 오래 있던 사람으로서 이거 하나는 얘기 드릴게요. 개별 종목이 아니라 증시 자체의 폭락이 이뤄졌을 때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 나올 확률이 몇 퍼센트 같으세요? 물론 주식시장에 정답은 없지만 과거의 움직임을 봤을 때 100%에 가깝다고요. 실제로 24년 8월에 발생됐었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24년 8월을 보게 됐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락이 발생이 됐거든요. 코스피 지수가 아무런 이유 없이 20% 이상의 하락을 보여줬다고요. 지금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라는 이유라도 있어요. 하지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 세력들이 빠르게 이탈하면서 발생된 하락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유도 알지 못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는 공포에 휩쓸렸고 누구나 패닉셀을 던졌죠. 하지만 그대로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서 내려갔나요? 결국 레버리지가 끝나자마자 다시 한 번 더 반등 구간이 만들어졌고 충분한 상승 구간이 만들어졌다고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뿐만 아니라 작년 4월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시장에 관세 리스크를 던지면서 증시 자체에 말도 안 되는 변동성이 만들어졌어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트럼프 관세가 실제로 시장에 던져진다면 앞으로 증시는 상승하기 어렵다. 관세 때문에 기업의 매출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률이 압도적으로 줄어들 거다 생각을 했다고요. 이러한 발언들이 나오니까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를 던졌고, 이때 신규 진입을 했었던 개인 같은 경우에는 패닉셀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고요. 하지만 증시 자체의 과대 낙폭이 끝나고 나서 그대로 주가가 조정을 받았나요? 실제로 트럼프 관세가 증시 자체의 하락을 만들어냈나요? 아니죠. 오히려 관세가 일반화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라는 리스크가 사라지자마자 증시의 반등이 시작이 됐고, 이 반등은 하락분을 넘어서 수익권으로의 움직임까지 만들어졌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 자체의 과대 낙폭이 발생된 지금은 우리가 겁을 먹고서 매도를 던질 게 아니라 패닉셀을 던질 게 아니라 무작정 대응을 할 게 아니라 버텨야 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증시의 과대 낙폭이 발생이 됐을 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 이해하고 걱정되는 거 충분히 저도 알아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과연 끝날까? 전쟁이 끝나지 않고서 과연 이 증시의 반등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생각하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물론 제가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단기적으로 끝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전쟁은 미국과 이란 모두 다 원하고 있는 전쟁이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게 됐을 때 오히려 자신들의 알래스카 셰일가스를 팔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트럼프는 지금 앱스타인 파일 때문에 지지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시선을 외부로 돌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알래스카 셰일가스를 팔게 됐을 때 지지율의 상승 또한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미국보다 이스라엘이 이 전쟁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요. 왜냐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3월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네타냐후 총리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돼요.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 지금 부패 혐의가 있기 때문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을 때 당연히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절대 이 전쟁을 쉽게 끝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당연히 단기적인 전쟁보다는 중장기적인 전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온건파가 자리를 잡은 게 아니라 강경파인 하메네이의 둘째 아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쉽게 물러나지 않을 거다, 우리도 복수를 할 거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시점에 단기적으로 전쟁이 끝날 거니까 지금이라도 저점 구간의 매수 타점을 잡아가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아니 전쟁이 길어질 거라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생각하실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반등 구간이 나오는 데 있어서 종전은 절대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생각해 보세요. 끝났나요? 끝나지 않았죠. 하지만 증시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지금 증시의 하락폭이 커진 이유가 뭔가요? 일단 어제와 오늘 시장의 하락은 패시브 자본들의 이탈도 있지만 최근에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었던 개인들의 이탈이 발생되면서 낙폭이 훨씬 더 커진 건 팩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의 투심을 돌려놓을 만큼 강한 반등 구간이 만들어져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첫 번째 트리거가 누가 준비를 하고 있나요? 금융당국이 10조 원의 증안펀드로 긴급 수혈을 하겠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바닥 구간의 반등이 만들어질 수 있고 개인들의 공포성 투매를 잠재울 수 있는 거라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유가가 상승하면서 아시아 증시가 굉장히 강하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60%, 일본도 70%, 한국도 70%가 넘는 원유가 통과하는 통로요. 기름길이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아시아의 유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물가가 올라간다면 당연히 경기 침체가 발생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패시브 자본들이 빠르게 아시아 증시를 떠나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호르무즈 방어 의지를 표현했잖아요. 트럼프가 필요시에 유조선을 호송까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지금 멕시코 연안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을 호송하기 위한 전담팀이 준비가 됐다라는 카도라 통신도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됐을 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던 유가가 안정을 띠게 된다면 패시브 자본들의 이탈 또한 줄어들 수 있는 거라고요. 실제로 마린 트래픽을 보게 됐을 땐 아직까지 호르무즈 해협에서 별다른 움직임은 나오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유가에서의 진정세가 만들어지고 있고 미국 달러 지수 같은 경우에도 상승 추세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보합권으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의 트리거만 시장에 먹힌다면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하락이 아니라 저점 구간이 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인 하락에 휘둘려서 매도를 던질 때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개별 종목 차트로 넘어가 볼게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증시의 하락이 발생됐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강한 하락을 피해갈 수는 없었어요. 게다가 오늘 시장에서 과대 낙폭이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개인들이 일단 팔고 보자 패닉셀이 들어가면서 증시에 과대 낙폭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개인들의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었던 종목이고 상승 구간을 누가 뭐라고 해도 개인들이 만들었었던 종목이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번 증시 하락에서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테슬라의 옵티머스 젠3 공개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단 증시는 반도체 섹터든 로봇 섹터든 전력 인프라든 모든 섹터에서 빠졌어요. 이미 자본은 들어갈 공간을 찾고 있는 상태라고요. 지금 금을 들어가자고 했는데 금도 갑자기 강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시장에서 어제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렇다고 채권을 들어가기에는 물가가 올라가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기 때문에 4%의 수익률을 노리면서 채권을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죠. 그리고 이미 달러가 굉장히 가치가 높아지면서 환율이 1,500원을 터치하고 있는 시점에 달러로 바꾸자니 굉장히 비싸게 느껴지죠. 그렇기 때문에 원화로 그냥 시장에 남아있는 돈이 굉장히 많아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공개되면서 미국장부터 다시 한 번 더 로봇 섹터로 수급이 쏠리는 모습이 만들어진다면 충분히 현대차의 반등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인식이 어떤가요? 삼성전자 굉장히 많이 올랐어. SK 하이닉스 굉장히 많이 올랐으니까 이 정도 빠질 수 있지. 하지만 현대차 인식이 어때요?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빠졌구나. 다시 한 번 더 반등 구간이 만들어졌을 때 현대차는 다시 한 번 더 갈 수 있겠지라는 투심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저점 구간이 잡히면서 반등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변동성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변동성 속에서 우리가 버텨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힘들 수 있고 당연히 걱정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매도를 던진다고 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구간 나온다면 반등 구간이 나온다면 그게 마음이 편할까요? 당연히 후회가 남을 수밖에 없다고요. 당연히 중요 구간에 이탈이 발생이 됐을 때는 어느 정도 대응해 나가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현대차 21선에 이탈이 발생이 되긴 했지만 중요 구간의 지지라인 깨지지 않았고 충분히 반등 구간이 나왔을 때 상방은 열려있는 상태잖아요. 왜? 순환매의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위에 개인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차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최대한 고점 부근에서 정리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더 외인들의 순환매가 들어오면서 유가가 안정화가 됐을 때 다시 한 번 더 달러 가치가 안정화가 되면서 신흥국 시장으로의 패시브 자본들의 유입이 확인이 됐을 때 현대차에서 정확한 저점 구간에서의 움직임이 만들어졌을 때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릴 거니까
당연히 이러한 구간들 걱정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제가 조금이라도 증시시장에 오래 있던 사람으로서 이러한 구간은 항상 만들어졌었고 이러한 구간에서 모르겠다 매도를 던지고 나갔었던 사람들은 항상 후회를 했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고점에서 정리할 수 있게끔 지금 이 구간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과 같이 대응해 나가고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 문자 안 남기신 현대차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얘기 드릴게요. 위에 제 개인 번호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차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릴 거니까. 물론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100% 정답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최저점에서의 매수, 최고점에서의 매도 이거는 신의 영역이잖아요. 하지만 수급을 보면서 기준을 가지고 시황을 읽으면서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간다면 충분히 정답과 가까운 선택들을 해나갈 수 있는 거고 지금 이 구간이 정답과 가까운 선택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대응해 나가고 있는 거니까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 실시간 대응법 꼭 받아가세요. 현대차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러한 강한 변동성이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면서 객관적인 대응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조주분들 정말로 멋지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노력 꼭 보상받아 가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뵌 증권맨 강프로였습니다. 정말로 멋지시고 다음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